여러분, 공무원 생활 힘들게 시작해서 평생 직장이라 믿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위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공직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징계 수위가 정말 무시무시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6년 경력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 누리 행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무원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누리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고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징계 수위를 낮추고 소중한 직장을 지킬 수 있을지 실무 노하우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직접 고민을 상담하러 오신 두 분의 의뢰인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 넘게 성실히 일해왔는데 이번에 부하 직원과의 갈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후배가 일을 너무 못해서 몇 번 훈계한 것뿐인데 이걸 괴롭힘이라고 신고하니 정말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15년 경력이면 정말 베테랑이신데 참 안타깝네요. 의뢰인 이님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저는 팀 내 분위기를 잡으려고 했던 행동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후배들이 단체로 저를 지목해서 신고했더라고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까지 거론된다는 소문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해임이나 파면이라니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군요. 행정사님, 요즘 공무원 징계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엄격한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업무상 열정으로 치부되던 행동들이 이제는 엄격한 법적 잣대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아주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동 대처를 잘못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관용 원칙이라니 정말 무섭네요. 의뢰인 일님처럼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 일님의 경우 훈계의 목적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업무를 가르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제 말투나 표정만 문제 삼더라고요.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징계위원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논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당시의 상황이 긴박했거나 해당 직원의 실수가 반복되어 조직에 해를 끼쳤다는 점을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의뢰인 이님처럼 여러 명에게 지목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더 불리할 것 같은데요. 다수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집단적인 편향성이 개입될 소지가 큽니다. 사실관계에 왜곡이나 과장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각각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를 도와줄 동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들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 혼자 싸우는 기분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단계까지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서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따른 감경 사유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최대한 부각해야 하죠. 감경 사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선 표창이력이 중요합니다. 훈장이나 보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강력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또한 평소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동료들의 탄원서와 본인의 깊은 반성 태도도 점수에 반영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원만한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중징계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사과해야 하나요? 그게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무조건적인 사과가 아니라 내 의도와 달리 상대방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리적으로 비위 사실은 다투되 인간적인 도의로서의 유감 표명은
징계위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정말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군요. 만약 이미 정직이나 강등 같은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처분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다룹니다.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처분 취소도 가능합니다. 절차적 하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징계위원회 구성이 법령에 맞는지,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징계 의결서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는지 등입니다. 실제로 내용상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상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처분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와, 절차 하나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행정사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기록을 샅샅이 분석해서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고 법리에 맞는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심사 당일 위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벽하게 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할 때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니 조금씩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누리 행정사님 덕분에 공무원 징계 대응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징계 위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일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의 인생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누리 행정사님과 의뢰인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우시다면 전화나 카톡으로도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리 행정사는 언제나 가깝습니다.